부부 공동명의면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런 우리가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각각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라든가 또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에는 뭐 별로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요? 절세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유 네. 단계에서 재산세의 일부죠.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절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서는요. 네.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9억이 되거든요. 이제 네. 9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만약 단독 명의로 10억짜리 집을 혼자서 갖고 있다라고 네, 네. 한다면은 네, 이 네. 10억짜리가 9억을 1억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1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종부세라고 하죠. 이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걸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건 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네네. 한 명당 5억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9억을 초과하지 않아서 아. 1세대 1주택의 경우 이거는 이제 종부세는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때 큰 효과가 있는 그러네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냐, 네. 1세대 2주택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나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뭐 네. 9억 이하 아파트거나 아니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9억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런 종합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독 명의를 하든 뭘 하든지. 네. 그런데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네. 이 기준이 9억이 아니라 6억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 뭐 5억짜리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또 3억짜리 집을 한 채 갖고 네. 있고 이렇게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한쪽 명의로 다 갖고 계시면 이제 총 합산 8억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기준액인 6억을 2억 초과하기 때문에 네. 그 2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도 이 집을 뭐 공동 명의로 두 분이서 나눠 가지신다라고 네. 한다면은 인별로 4억씩 쪼개지기 때문에 6억을 초과하지 않겠죠. 그래서 종부세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오. 네, 이런 그럼 효과가 있네요. 양도소득세 경우는 어때요? 1세대 1주택, 2주택이 사이 차이에 있어요? 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은 뭐 9억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예. 이상 보유 시에는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절세 효과는 없고요. 네. 9억 초과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세모 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9억 이하다라고 한다면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뭐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2주택의 경우입니다. 2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양도세를 부담을 하셔야 되겠죠. 그 양도세는 네. 이 양도 차익이 얼마나 발생을 하냐, 즉 샀을 때 대비해가지고 이걸 처분할 때 얼마나 많은 차익이 발생을 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적게는 6%에서 많게는 38%까지 누진세를 네. 적용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있어요. 뭐 1,200만 원을 초과하면은 뭐 15% 구간 이러면서 점점 구간이 높아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구간을 둘로 쪼갠다라고 한다면 구간을 낮출 수가